예, 아까 설문 1번에 대해서 제가 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못 말씀드린 거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냥 끄적끄적했던 그런 뭐 필기들인데요. 근데 이제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가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논점들이 이게 있게 되는데 특히 이제 행정청이 부작위한 경우, 국가가 이제 부작위한 경우에 과연 이런 경우에도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논점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판례가 이제 내세우는 이제 근거는 조리에 의해서 뭐 부작위도 부작위지만 자기 의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해서 이제 국가 배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라는 논리를 세울 때 이 요건들이 결국에 생명, 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국민이 스스로 구제하기가 이제 비효율적이거나 이제 기대 가능성이 없고 뭐 이런 자기 의무의 사익 보호성, 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런 요건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건들이 꼭 논리적으로 이해하시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주관적 공권의 요건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행정 개입 청구권, 재량이 0으로 수축해서 행정 개입 청구권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 개인에게 주관적 공권이 발생되어서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이 논리 흐름에서 여기서 이 요건과 사실 일치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둘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사례에 출제될 때 이게 연결돼서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행정법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비슷비슷한 논리들이 자주 반복이 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둘 사이가 뭐 사례에서 연결돼서 논점으로 그러니까 기술하게 된 부분들은 아닌데요. 워낙에 이제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고 뭐 같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같이 공부해 놓는다면 나중에 암기하실 때 훨씬 부담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이제 지금 설문 4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4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를 보시면 결국에 이제 B에게 먼저 건축 허가를 한 이후에 B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B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았고 건축 허가를 취소당한 이제 B가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청을 상대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이제 설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핵심 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결국에 이제 법적 성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결국에 신뢰보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1번 설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법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 우선은 법적 성질을 먼저 써야 된다는 걸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적 성질을 꼭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우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그러니까 강학상 그러니까 학문상 그 개념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비록 앞에서 허가라고 했거나 취소라고 단어를 설문에서 이미 출제자가 썼지만 그래도 그게 과연 실제로 이제 강학상의 취소,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되는지를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법적 성질을 검토할 때 또 하나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이런 법적 성질도 검토를 해주는 게 항상 기본적으로 그런 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설문에서 취소라고 했지만 이 법적 성질로서 강학상 취소 그러니까 취소라는 그 강학상 취소의 개념은 행정행위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리고 소급적으로 행정행위 소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인 것이고요. 이것이 이 두 가지 요건들이 이제 강학상 철회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에 대한 그 개념을 써주시고 이 설문에 대한 포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학상 직권 취소에 해당된다. 취소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뒤에다 보시다시피 이제 결국에 이 행위가 결국 재량행위이냐 아니면은 뭐 기속행위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선 법규에 적혀진 문구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기속행위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재량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이런 포인트는 사실 저 역시도 쉽게 쓸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건축 허가가 과연 허가이냐, 아니면 특허냐, 뭐 아니면 예외적 허가이냐, 이런 개념들, 이런 법적 성질까지 사실 써주시면은 당연히 더 훨씬 더 고득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건축 이 사안의 허가는 예외적 허가라는 강학상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량행위로 간다,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써준 이런 부분들이 참 이 책이 잘 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이 설문 4번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걸 왜 말하고 있느냐, 읽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강학상 취소를 언급한 이제 교과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행정행위의 취소 차례 실효라는 이제 이 책 기준으로 한 160페이지인데요. 이제 취소에서 보면은 취소 얘기를 한참 하는데, 이렇게 결국에 이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뭐 신뢰 보호를 비교 형량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게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강학상 취소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신뢰 보호와 이렇게 논점으로서 연결이 돼서 출제된다는 연결고리를 사례집을 보지 않고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행정법을 공부할 때, 뭐 다른 법을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사례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제 주장에 사실 논거로 사실 들고 싶어서 이제 봤던 이제 사례이고요. 그러니까 이 신뢰보호 부분을 가시게 되면, 예, 페이지는 이제 17페이지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왔었던 뭐 비례 원칙이나 뭐 자기 구속의 원칙,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자기 구속의 원칙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우지만 실제로 그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저 뒤에 강론까지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 행정법 특유 논점에 가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제 그 신뢰보호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례집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직권 취소의 한계, 결국에 이것이 직권 취소에 해당되는 거를 법적 성질을 검토해주고, 그러니까 그 취소의 한계로서 신뢰보호 원칙과 논점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을 검토하고, 그래서 사안의 포섭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논점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점은 1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줄 정도로 쓴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목차를 잡고 쓰는 게 과연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목차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변형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20줄에 해당되는 내용을 내가 실제로 써보겠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쳐진 거 한 줄이 사실 제가 스스로 이제 손을 써보면은 이제 한 줄이 아니라 뭐 2줄, 3줄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목차까지 해가지고 과연 20줄 내에 어떤 내용을 쓸지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정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차를 잡을 때 이제 설문사의 검토, 설문사 이렇게 쓰고, 사실 이 옆에다가 그 출제자들이 물어봤었던 물음을 굳이 이렇게 다시 쓰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비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설문사 이렇게 쓰고 옆에다 하이픈하고, 그냥 이 설문사에서 그러니까 키워드로 뽑을 수 있는 단어들, 그래서 채점자가 목차만 보더라도 얘는 논점을 지금 다 알고 있고 키워드가 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얘는 뭐 내용 안 봐도 얘는 뭐 A 학점을 줘야겠다, 줄 친구다 라는 그런 이제 사실 선입견을 주는 게 사실 수험적인 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설문자가 물어봤던 질문을 그냥 그대로 사실 반복하기보다는 여기다가 그냥 이게 강학성 직권 취소인지 여부,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이 단어를 사실 이 목차 옆에다가 크게 이제 써줘가지고 그냥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다면 사실은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문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뭐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그치고요. 이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